수양대군의 야망, 왕위 찬탈의 시작.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의 야망이 시작된 순간부터 왕위 찬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충직한 신하들의 목숨을 앗아간 계유정난과 어린 왕 단종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기까지의 정치적 암투를 들려드립니다. 충신과 간신의 갈등, 어린 왕의 무력함, 그리고 수양대군의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빚어낸 비극적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 밤 함께 나눕니다. 조선 역사의 어두운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그림자를 만나보세요. 세종대왕의 죽음과 문종의 즉위, 수양대군의 첫 야망. 경복궁의 밤. 눈발이 조용히 내리는 창문 너머로 신하들의 애타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창문 안쪽, 세종대왕의 침소에서는 임금의 마지막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늘이 내린 성군,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버지, 문종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곁에는 동생 수양대군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듯 했으나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종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이후의 조선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세종의 시선은 문종을 향했지만 마지막 말은 모든 왕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마지막 기력을 다해 말을 마친 세종의 손이 스르르 풀어졌다.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마저 끊어졌다. 아버지, 문종의 통곡 소리가 침소를 채웠다. 수양대군은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보다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대전 밖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은 곧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일제히 엎드려 통곡했다. 황보인, 김종서, 정인지 등 세종의 오랜 신하들은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원망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성상께서. 다음 날 조정에는 상복을 입은 신하들이 가득했다. 세자였던 문종이 즉위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지만 세종의 부재는 커다란 공허함으로 궁궐을 채웠다. 문종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했으나 병약한 체질이었고 국정을 이끌 강한 리더십은 부족했다. 수양대군은 그런 형의 즉위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거처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형님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수양대군의 입에서 나온 독백이었다. 문종의 병약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더구나 세자였던 문종은 왕위를 물려받기도 전에 이미 과도한 정무로 건강을 해쳐왔다. 수양대군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경복궁의 밤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궁궐을 덮어가는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았다. 내게도 기회가 올 것인가? 그의 속삭임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때 문이 열리고 그의 측근인 한명회가 들어왔다. 대군께서 부르셨다 하여 급히 왔습니다. 한명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종 형님의 건강이. 한명회는 잠시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문종 전하께서는 오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양대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다음은 단종이 되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린 임금이 즉위한다면.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말을 잇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어린 임금,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였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실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종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을 보좌하고자 할 테니. 수양대군의 말에 한명회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렇기에 대군께서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대군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대군님의 정치적 안목과 결단력을 항상 칭찬하셨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야망의 불꽃이 일었다. 그는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충직한 동생으로 남아 형님을 보필해야 할 때다. 하지만 언젠가는. 수양대군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의 결의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병약한 문종의 통치와 일찍 닥친 죽음, 어린 단종의 즉위. 조선의 봄이 왔지만 궁궐은 여전히 차가웠다. 즉위한 지 2년, 문종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다. 세종의 죽음 이후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자 밤낮으로 정무에 매진했지만 그의 몸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전하, 약실을 드실 시간입니다. 내관의 말에 문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아들 단종이 아직 어리니 내가 좀 더 버텨야 하는데. 문종의 걱정은 깊어져만 갔다. 그의 아들 단종은 겨우 12살. 아직 나라를 다스릴 나이가 아니었다. 더구나 조정에는 야심찬 신하들과 왕족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대전 밖에서는 황보인과 김종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전하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김종서의 말에 황보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단종 대군이 즉위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포필해야 할 것이요. 두 사람은 깊은 우려 속에서도 충성의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수양대군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음을. 수양대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두 대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변함없이 한명회가 서 있었다. 저들이 세운 계획이 보이는가, 한명회? 명백합니다. 대군님. 문종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황보인과 김종서가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실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수양대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당연한 수순이지. 하지만 그때 궁궐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내관들이 급히 뛰어다니고 의관들이 서둘러 문종의 침소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수양대군의 질문에 곁에 있던 신하가 급히 대답했다. 전하께서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의 눈이 빛났다. 그는 서둘러 문종의 침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대신들과 왕자들이 모여 있었다. 문종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단종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형님, 수양대군이 다가가자 문종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수양아, 내 아들을 부탁한다. 문종의 마지막 말은 간절한 부탁이었다. 수양대군은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단종을 내 아들처럼 보살피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말과는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문종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조선의 제5대 임금, 문종의 짧은 재위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임금께서 승하하셨다. 울음소리가 궁궐을 뒤덮었다. 어린 단종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서둘러 단종을 데리고 나와 즉위 준비를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형의 영전에 예를 표한 후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그곳에서는 이미 그의 측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명회를 비롯한 신하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단종이 즉위하겠지만 실권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쥐게 될 것이다. 수양대군의 말에 한명회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군님께서는 단종의 삼촌이자 문종 전하의 동생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되 우리의 세력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황보인과 김종서, 저들은 세종 아버지의 충신이니 백성들의 지지도 두텁다. 우리가 움직이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그의 말에 한명회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특별한 사건은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창밖으로 궁궐의 풍경이 보였다. 어린 단종의 즉위식을 준비하는 신하들, 그리고 그 뒤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수양대군의 세력.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더욱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창가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야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갈등, 황보인과 김종서의 최후. 1453년 10월 조선 궁궐의 가을은 처연했다. 단종 즉위 2년째 어린 왕의 곁에는 황보인과 김종서가 국정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세종의 유훈을 받들어 단종이 성장할 때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한편 수양대군의 저택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촛불 아래 수양대군과 한명회, 그리고 권람, 홍윤성 등 측근들이 모여 있었다.
때가 왔습니다, 대군님. 한 명의 말에 수양대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종서와 황보인 저들이 단종을 등에 업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세종 아버지의 조선이 망할 것이오. 수양대군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세종 아버지께서는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소. 어린 단종은 아직 그 중책을 감당하기 어렵고 김종서와 황보인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어. 홍윤성이 말을 받았다. 김종서는 북방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를 제거하지 않는 한 대군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수양대군은 결단의 표정을 지었다. 내일 아침 궁으로 김종서를 불러들이겠소. 그리고 그는 칼을 쓰다듬듯 손짓을 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아련하기 위해 궁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다. 전날 밤 그는 불길한 꿈을 꾸었지만 왕을 위한 충성심으로 그 불안을 떨쳐냈다. 궁궐 문 앞에서 그는 의외의 인물을 만났다. 수양대군 마마, 이른 아침부터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김종서에게 다가갔다. 김영의정, 단종을 뵈러 가는 길이었소. 마침 잘 만났소. 함께 들어가지요. 의심 없이 김종서는 수양대군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그들이 좁은 궁궐 통로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무사들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김종서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수양대군의 얼굴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다. 김종서, 내가 단종을 이용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반역이... 김종서가 검을 빼들려는 순간 수양대군의 손짓에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김종서의 몸을 관통했고 그는 쓰러졌다. 내 죄가 무엇이더냐? 김종서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수양대군은 그의 시신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경국의 대사는 피를 볼 수밖에 없는 법이다. 김종서의 목숨이 끊어진 순간 계유정난이 시작되었다. 같은 날 황보인과 다른 충신들도 수양대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피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어린 왕 단종의 강제 퇴위와 수양대군의 세조즉위. 1455년 여름 궁궐의 공기는 무거웠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사라진 후 조정은 수양대군의 세력으로 가득 찼다. 어린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다. 전하, 수양대군께서 아련을 청하십니다. 신하의 말에 단종은 어린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4살의 어린 왕은 이미 삼촌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들어오시게 하라. 단종의 목소리는 작았다. 수양대군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이미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조카, 아니 전하께 중대한 말씀을 드리러 왔소.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삼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수양대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소. 국가의 안정을 위해 왕위를 나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옳을 것이오. 단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버지 문종과 할아버지 세종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는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충신들이 없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종의 작은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다. 수양대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단종의 양위식이 거행되었다.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어린 단종은 왕관을 벗어 수양대군에게 건넸고 그렇게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었다. 양위식이 끝난 후 이제는 노산군이 된 단종은 자신의 침소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팍팽년이 들어왔다. 그는 단종의 충신 중 하나로 아직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신하였다. 전하, 이제 전하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제 노산군일 뿐이오. 팍팽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상산문, 하위지, 유흥부 등 충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단종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의 피를 보고 싶지 않소. 삼촌, 아니 세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시오. 팍팽년은 무릎을 꿇고 단종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우리는 전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충성심에 단종은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대화가 세조의 귀에 들어가 훗날 사육신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임을. 궁궐 밖에서는 새로운 왕 세조의 즉위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세조는 왕좌에 앉아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야망이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이제 조선은 나의 것이다. 세조의 독백은 차가웠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피 묻은 채 굴러갔고 단종의 비극적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육신의 반란과 처형, 단종의 유배. 1456년 봄, 한양 거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조의 즉위 후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은밀히 일어나고 있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6명의 충신들은 비밀리에 모여 단종 복위를 모의했다. 그들은 세종의 손자인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성삼문의 집에 모인 그들은 마지막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제 기회가 왔소. 세조가 후원에서 활을 쏘는 날 우리가 움직일 것이오. 성삼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이미 밀고자가 있었음을. 다음 날 아침 궁궐에 앉아있던 세조는 불길한 소식을 접했다. 전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삼문 등 6신하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자들을 당장 붙잡아 오라. 순식간에 6신하는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다. 고문 끝에 그들은 단종 복위 계획을 자백했다. 세조는 그들을 친국하기 위해 대전에 앉았다. 성삼문이 가장 먼저 끌려왔다. 성삼문, 네가 나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성삼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꿋꿋했다. 죄라면 단종 전하께 충성을 다한 것뿐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네가 감히 내가 정당한 왕이다. 성삼문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종 대왕의 피를 이은 단종 전하만이 정통성 있는 임금입니다. 전하께서는 찬탈자일 뿐입니다. 대전의 숨소리마저 멎었다. 아무도 이런 직설적인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다. 세조의 눈에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성삼문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장 저자들을 사지로 끌고 가라. 능지처참하라. 6 충신은 그날 오후 한양 거리에서 처형되었다. 그들의 최후는 처참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끝까지 당당했다. 이들은 후세의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처형이 끝난 후 세조는 단종까지 처벌하기로 결심했다. 이미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단종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조는 중얼거렸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역사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단종의 마지막과 수양대군 세조의 왕권 강화. 1457년 가을, 강원도 영월의 작은 관청. 유배된 단종은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16살의 소녀는 이미 세상의 모든 희망을 버린 표정이었다. 오늘도 비가 오는군요. 단종의 말에 그를 지키는 무관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단종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작은 시를 읊었다. 외로운 구름처럼 표류하는 이 몸, 비에 젖은 꽃잎처럼 곧 떨어지리라. 한양에서는 세조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의 왕위는 안전하지 않았다. 노산군이 아직도 시를 짓고 노래를 한다는군. 세조의 말에 한명회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전하 일부 신하들은 여전히 노산군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조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더 이상의 반란은 용납할 수 없다. 노산군을 처리하라. 며칠 후 영월로 특사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사약을 가지고 단종에게 다가갔다. 노산군 세조 전하의 명령입니다. 단종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사약을 받아들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단지 왕의 자리에 태어난 것뿐인데
사약을 마신 단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16의 짧은 생애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단종의 죽음 이후 세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다. 그는 반란의 씨앗을 모두 제거했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밤이면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다. 김종서, 황보인, 사육신, 그리고 단종의 모습이 그의 꿈에 나타났다. 이것이 권력의 대가인가? 세조는 홀로 중얼거렸다. 그가 이룬 왕권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세조는 혼자 대전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이룬 것은 과연 무엇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업보인가?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이 비극적인 역사를 슬퍼하는 듯했다. 세조는 이제 자신의 왕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 힘쓰기 시작했다. 찬탈자에서 명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역사는 그의 첫 걸음이 피로 물들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 영월 단종의 무덤 앞에는 해마다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노산대군 묘라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단종이 진정한 왕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수양대군의 야망, 왕위 찬탈의 시작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의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야망과 어린 왕 단종의 비극적 최후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그 대가를 목격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승자의 기록이 아닌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세조는 이후 조선의 명군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시작의 비극적 과정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 세조, 찬탈자에서 명군으로에서는 왕위 찬탈 이후 세조가 어떻게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고 조선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국대전 편찬, 훈민정음 보급, 그리고 갑인자 개발 등 세조의 업적과 그의 복잡한 내면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